아버지입니다. 네, 아버지. 왜 아버지가 나왔는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강민구,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 정청래는 이재명 시대.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인생의 시간은 알 수 없어서 저희 아버님이 지난주 소천하셨습니다. 그런 아버님의 소천에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하여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원 동지분의 응원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저를 임명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역사는 민주당의 이번 당원 당규 개정을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시대이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네, 지금 강민구 의원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다. 국민일보는 지도부 낯뜨거운 공개 찬양이다 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낯뜨거운 공개 찬양 아니냐라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갑자기 아버지가 한 분 더 생기셔가지고 네.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과공이 비례하다 또는 뭐 과유불급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 당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모지인 대구에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하신 분으로서 우리 당이 동진 정책을 계속 해오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갑자기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해버리시니까 보는 분들로 하여금 뭐 닭살 돋았다, 뭐 민망하다, 뭐 이런 지적도 좀 나오는데 좀 과유불급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사실 우리 민주당의 뿌리로 치면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정통의 민주당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네. 갑자기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조금 더한 뭐 민주당의 아버지까지 나오는 걸 보고 전 너무 좀 과한 얘기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들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겸허하게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좀 과했던 건 사실이다. 뭐 과했다는 지적은 좀 겸허하게 받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강민구 의원이 이 얘기가 좀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제가 최고위에서 한 발언이 전국 뉴스로 떠들썩합니다. 국민의힘마저 가세했습니다.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한 걸 왜 남자를 어머니라고 하느냐며 반문하는 격 아닙니까?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입니다. 깊은 인사. 네, 강민구 의원이 얘기를 하면서 90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악수를 했죠. 이재명 대표와. 이 깊이 인사한 건 영남 남인의 예법이다. 90도 인사도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지금 핸델의 음악의 어머니라고 지금 어머니를 왜 남자 엄마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지호 의원님. 네. 네. 근데 북한에도 비슷한 사진이 있어갖고 제가 찾아봤는데 북한의 실세 중에 최룡해라고 있잖아요. 네, 알죠. 최룡해가 김정은하고 악수하는 모습이 저거랑 굉장히 비슷한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네. 그건 김정은도 서서 악수하고 최룡해도 서서 악수하는데 최룡해가 90도로 굽히고 뭐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거는 이재명 대표는 앉아서 악수하고 그분은 이제 서서 악수하고 그런 건데 이게 뭐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게 뭐 조선노동당 같다 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저는 그게 아주 핵심을 짚었다고 봐요. 저 때의 아버지는요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인간의 생명은 두 가지가 있다. 네. 하나는 생물학적 부모가 준 육체적 생명이 있고 네. 어버이 수령 손가락자 동지께서 주신 네. 사회 네. 정치적 생명이 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육체적 생명보다는 사회 정치적 생명이다. 네. 그러니까 저 강민구 지명직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님으로부터 정치적 생명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게 이제 제가 뭐 경강부회를 한다 이렇게 또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것들이 그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작년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직후에 한 네. 얘기가 뭐죠?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사당화하고 개인 우상화가 포함된
뭐 아니냐. 그 이후에 이제 개딸 전체주의가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그 말살하고 심지어는 이제 뭐 어버이 수령 뭐 이런 뭘로 가려는 처음에는 저게 놔두고 없고 뭐 하지만요. 네. 반복되다 보면 그냥 또 당연하게 여기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치적 생명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의 체제로 가는 흐름이고 그냥 이렇게 쭉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내놓으셨어요. 근데 지금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핸델을 남자인데 왜 여자인 엄마라고 해? 라고 따지는 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한 얘기가 강민구 의원이 뭐라 그랬냐. 이건 영남 남인의 예법이다. 내가 뭐 이렇게 90도 이렇게 해서 인사한 게 이게 뭐 예의를 충분히 차린 것뿐이지 이거 갖고 왜 비판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동학 의원님. 네. 사실 민주당에서 90도 인사하면 많이 얘기를 하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 만났을 때 90도 인사했다고 아 저렇게 90도 인사해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요것도 또 90도예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좀 아쉬운 대목이죠. 그러니까 중앙 정치에 처음 어떻게 보면 발을 물론 대구시당 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지만 네. 실제로 이제 중앙 언론의 기자들에게 그리고 또 그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처음 인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사실 정치인으로서의 등장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저런 방식으로 등장하는 것보다는 처음 메시지가 이미 소멸해 가고 있는 대구, 경북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서 사실상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이 자리를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메시지를 낸다든가. 근데 민주당이 앞으로 중앙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낙후된 영남 정치를 제대로 챙기겠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역할을 내가 역할을 열심히 해보겠다. 뭐 그런 얘기를 민주당의 했었다라고 영향력 한다면 입장에서 낙후된 지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네. 지금 어쨌든 그 일당이 계속해서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내가 그 깃발을 들고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했었더라면 이렇게 설화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정치인으로서의 등장도 조금 유의미했을 텐데 조금 아쉬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저 등장 자체가 좀 아쉬웠다라는 약간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야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해주셨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뭐라고 올렸느냐. 현대판 여의도 동탁이 탄생했다.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간다. 동탁도 여포의 칼날에 이슬처럼 사라졌다. 여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라면서 현대판 여의도 동탁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만평도 나왔어요. 만평을 좀 보면 아, 이 얘기인가 싶으실 겁니다. 네. 지금 강민구 의원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입니다. 라고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뒤에 홍준표 시장 앵그리버드가 지금 이 관을 주면서 그냥 너 동탁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현대판 여의도 동탁 이재명 대표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환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민주당이 부럽습니다. 부럽다? 차은우보다도 잘생긴 아버지가 생겨서 부러운데요. 저는 근데 이 강민구 의원이 이 발언할 때 옆에 정청래 최고위원 표정이 좀 순식간에 굳는 게 보였어요. 이걸 보면서 이거 내가 해야 될 건데 웬 엉뚱한 사람이 와서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민주당이 이제는 막말 경쟁에서 아부 경쟁으로 바뀌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아부 경쟁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라고 나간 거는 네. 너무 나간 거죠. 지금까지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불려왔던 분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분들은 본인들의 서사가 있습니다. 군부 독재와 싸우고 그리고 권위주의와 싸웠던 서사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서사는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자기 자신의 범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범죄와 싸우면서 민주당을 인질로 잡고 있는 거예요. 방탄을 위해서.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동화됐다는 거는 저는 스톡홀름 증후군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인질범에게 잡혀있던 인질들이 그 감정적으로 동화돼서 네. 거기에 순복하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게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민주당이 이 프레임을 깨지 않는 한 정말로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의 이재명에게 사랑을 받는 정당은 될 수 있지만 애완견 정당은 될 수 있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은 좀 듭니다. 네, 김재욱 대변인님.
지금 스톡홀름 증후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인질범 유괴범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스톡홀름 증후군 아니겠느냐? 글쎄요, 뭐 지금 이승환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뭐 네. 이승환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또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이것이 가스라이팅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보다 더 국민께 다가가는 정당으로 가고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 판단들은 뭐 개별적인 거니까 뭐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홍준표 전 그 대구시장께서 네. 뭐 동탁해라. 뭐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한나라의 헌재라도 됩니까? 뭐 그냥 동탁이라고 임명하면 임명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동탁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또 조조의 길을 갈 것인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그건 뭐 두고 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동탁이 삼국지에 나오는 동탁은 어떤 악인의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를 폐위하고 다른 사람이 옹립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조조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이 현대판 동탁 얘기만 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서 글을 하나 더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이재명 1급 체제 우리로서 전혀 나쁘지 않다. 동탁 체제가 공고해도 20% 남짓한 극성주화파들의 집단 지지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나는 새로운 희망을 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신지호 의원님. 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재명 1급 체제 이 일 땡입니까? 뭐라고요? 이재명 예. 1급 체제는 땡큐라는 거냐? 땡큐죠. 기회 요인입니다. 기회 요인. 그러니까 그 아까 서사를 얘기했는데 한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되는 과정에서 크게 보면 두 개의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두 개의 서사가 있는데 네. 굳이 분류를 하자면 지금 국민의힘은 산업화라는 그 서사를 가지고 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인데 이건 민주주의의 말살이거든요. 민주주의의 말살이고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역사적인 뭐라고 했잖아요. 네네. 저 똑같아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역사 속에서 민주가 사라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기념이 될 날인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하고 생각은 다른데 제가 하고 싶은 표현하고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화의 담지자인 그 상징 자본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민주가 없어진다. 그건 기회 요인이 되는 거죠. 엄청난 기회 요인이 됩니다. 이재명 1급 체제는 보수한테는 땡큐인 상황이다. 홍준표 시장과 지금 흐름을 같이 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1급 체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 연임 곧 선언할 것 같은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이재명 곧 대표직 사퇴. 2달 후 시즌2로 컴백한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사퇴 날짜 정해졌다던데요 라는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만두시는 겁니까? 이거 곧 출마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허허 기사가 났어요. 아직 고민 중인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러닝메이트라는데요. 사퇴 시점 정하셨습니까? 침묵이었어요. 네. 근데 이걸 보면 이동학 위원님. 네. 이재명 대표 연임은 이재명 대표는 아직 고민 중인데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결정된 거 아닙니까? 이미 의중은 뭐 많은 분들께 전해진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언제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의 시점만 좀 남아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아마 이것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역시도 과연 당대표를 한 번 더 하시는 게 맞는가? 이러면 대통령 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제 그 다른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명분이 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대회 경선에서 원희룡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당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정치 보복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한 사람을 딱 찍어놓고 1년 12달 탈탈 털면 그게 정치 보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2년 넘게 탈탈 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 보복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민주당은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그러니까 분열하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신지호 의원님께서 민주당이 1극 체제로 가면 땡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분열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땡큐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분열되지 않고 잘 모여서 지금 민생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무능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175석이라고 하는 거대 야당이 탄생됐고 그다음에 192석 거대 이 야권까지 묶어내려고 한다면 이거를 통할할 수 있는 지도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네. 이재명 대표를 과연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지만 그거는 감수하고 지금의 상황을 뚫고 나가는데 최일선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나오는 건 확실한데 타이밍 언제 이거를 선언하느냐가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각에서 들리는 얘기가 김진욱 대변인님 나오는 건 나오는 건데 이 선언을 21일 날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23일 날 선언을 한다고 하니 그럼 우리 24일 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신경을 쓰긴 쓰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제 그 전당대회 출마가 사실상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뭐 당선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나오면 다 무조건 당선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그 지금 어대한 일지 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 양당의 대표로서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거를 이렇게 신경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신경 쓰고 있는 건 전준위를 이제 곧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를 이제 하려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네. 본인이 그걸 구성해놓고 나오게 되면 비판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준위 구성에 앞서서 먼저 사퇴하는 방식 네. 이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이제 이번 뭐 내일일지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일지 아니면 뭐 6월 말경이 될지 네. 우리 지금 민주당이 8월 18일을 아마 전당대회 일로 잠정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 수준에 맞춰서 하면 되기 때문에 뭐 당장 뭐 내일이나 아니면 월요일 날 그것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아주 큰 상수로 놓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겠다 하는 건 뭐 좀 그 과한 생각이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그 이제 시즌 2의 민주당을 어떻게 구상해서 가져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더 클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금 쭉 어떤 흐름 자체가 민주당의 어대명은 확실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두 분의 얘기를 좀 듣고는 좀 감이 오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